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서의 실질적인 월세 수입은 16만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수입도 얼마 안 되는 임대주택 하나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금년에 주택임대소득을 최초로 신고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지역건보료인 것 같습니다. 신고한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신문기사를 보다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것을 염려해서 월세 수입이 있던 주택을 팔아버렸다는 기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건보료를 낼 바에는 임대주택을 팔아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로망인 월세 수입을 이루었다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건보료는 직장건보료처럼 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소득 파악이 쉽고 분명해서 월급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이 많은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소득뿐 아니라 가입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이나 자동차 등도 모두 포함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임대사업 관련해서 보험료가 2번 부과되는데요. 한 번은 매달 받는 월세 소득에 부과되고 또 한 번은 임대용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2번 부과된 금액을 합산해서 최종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상황을 한 가지 설정해서 지역건보료를 한번 알아보면요. 공시가격 1억 5천만원인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고 월세로 60만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퇴한 후에 여유자금을 이용한 투자 성격의 임대주택이라 은행대출 1억 원을 레버리지로 활용했고요. 시세가 목표 금액까지 오르면 바로 매도할 예정이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수입은 이 주택임대소득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이 비과세였던 때에는 월세 60만원에서 매달 은행이자 대략 25만원 정도를 빼면 매월 35만원 정도의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1년에 한 번 재산세 10여 만원을 내고 나면 임대소득세도 없었고 지역건보료도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커버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달 35만원의 수입이 있는 상태로 주택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한 나쁘지 않은 투자였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2020년부터는 연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에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월세 60만원은 연수입으로 720만원이고 주택임대소득세를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주택임대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160만원으로 계산되고요. 그리고 소득세로 22만 4천원을 내게 된 겁니다. 1년에 주택임대소득세로 안 내던 세금 23만원을 내게 됐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지역건보료에서 발생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에서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지역건보료는 우선 연간 임대소득 160만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또 한 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례의 경우 지역건보료를 계산해보면 11만 510원이 되는데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에서만 매달 11만원의 지역건보료가 발생하는 겁니다. 월세에서 은행이자를 뺀 35만원에서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건보료 11만원을 추가로 빼면 이제 매달 실제적인 임대수입은 24만원이 됩니다. 지역건보료 때문에 이미 월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계산이 끝난 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최소 한 채는 보유하고 있을 테니까요. 지역건보료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가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주택 이외에
상가 등 재산세가 부과되는 다른 재산을 더 소유하고 있으면 그 모든 재산의 재산세 과표를 합한 금액에 부과됩니다. 다른 재산이 더 많을수록 지역건보료 폭탄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물론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고요.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고 5년 된 20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임대주택과 합산한 지역건보료는 18만 8천 원이 됩니다. 거주주택과 자동차로 인해 매월 지역건보료가 약 8만 원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서의 실질적인 월세 수입은 16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사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의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 금액들도 모두 주택임대소득 금액과 합산돼서 지역건보료 금액을 또다시 높이게 되는데요. 만약 이것까지 적용된다면 사실상 월세 수입이 몇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가 가만히 앉아서 월세만 받는 것 같지만 신경 쓸 것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다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름 골치 아픈 투자를 매달 몇만 원의 수입을 위해서 은행 대출까지 써가며 해야 할지 싶어지는데요. 혹시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라도 높다면 모를까? 그마저도 없다면 차라리 임대주택 팔아치우고 속편히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가상의 사례로 정리를 해본 거라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 그리고 과태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임대수익 금액도 많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인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여러 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수입도 얼마 안 되는 임대주택 하나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해당 임대주택을 팔아치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인 내용인데요. 주택이나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예상되는 임대 수입, 지역 건보료, 그리고 각종 세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꼭 한번 먼저 그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수익률이 높을 거라는 말만 듣고 선뜻 투자를 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예상치 못하게 지역가입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까지 지역 건보료 나오면 내면 되지 했다가 건보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투자의 수익과 손해는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오늘은 지역 건보료 부담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차라리 접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